Professor Takuma,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he presentation, which is very informative and full of information on Japanese shipbuilding and ship owning company relationship. 자, 그러면 좀 토론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토론은 그 일본에서 공부하시고 또 그 일본의 뭐 조선 또 선주사 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그 한종길 교수님, 그리고 일본에서 활동하는 강명호 박사님, 예, 일단 그 두 분, 그리고 또 권호인 뭐 대표 얘기도 그 이제 토론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한종길 교수님, 한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한 교수님 좀 지정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松田先生、ご無沙汰しております。ご無沙汰しております。はい、今日の大変有益な講義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皆さんに韓国の皆さんに日本の海事クラスターについていろいろ教え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の先生の話の中で一番韓国の人も多分それについてはしていただきたいっていうことの一番重要な点はクラスターを日本、全国レベルでクラスター、日本の海事クラスターというふうに持っていくことが逆にクラスターというその意味が地域を基盤にしなければいけないんだけど、その地域ごとに特色のあるクラスター政策を持っていくことで競争力につながるっていうふうなことなんですけど、それがうまくいかなかったっていうことを、私個人的にもそれは問題視というかしております。それでなぜその地域レベルの特色ある海事クラスター作りという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かということをちょっともうちょっと教え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と、2番目のことなんですけど、今治とか永明の地域においては自分たちで地域レベルである意味で海事クラスター地域の挑戦所と船主の間でこういろいろやっていることが結構ありますけど、それが日本政府の予算で裏付けされた政策として、どうもうまくいかないような気がしますけど、それに対する先生のご意見を聞きたいです。はい。잠깐만요. 제가 여기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마츠다 선생하고 저는 뭐 오랫동안 사실 이쪽 분야에 대해서 서로가 같이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이 이 정책으로 되려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일본은 그걸 일본 전국 레벨에서 일본 전국의 회사 클러스터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정책이 나와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게 저의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이마바리를 중심으로 한 에이메 지역에서는 상당히 회사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이 지역 정책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부의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松田先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はい、す。はい。一つ目の質問と二つ目の質問って割と関係しているような、特に政策の観点からは関係しているように思っています。で、その開示クラスターはですね、こ地域的にまとまりをいろいろバラバラになったものがですね、たくさんできなかった理由としては、おそらくですね、一つの開示クラスターは小さすぎることが関係し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これは日本の、皆さんからすると港湾をイメージし、日本のコンテナ港湾をイメージしていただけるといいんですけれども、日本は結構開示に関して文献化されすぎていて、ちょうど良い大きさ、経済規模としては、それぞれの開示クラスターがですね、一個一個、例えば今治とかだけだと、今治とかだけだとちょっとちっちゃいんだけど、瀬戸内全体として本来は地域的な集約クラスターができてい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に、それぞれがちょっとちっちゃいクラスターとしてできてしまったがゆえにですね、あんまり大きな、開示クラスターとして、身をなしていないっていうところがあるんだろうなと思っています。で、これが一つ目の質問の答えになります。で、二つ目、地方公共団体、例えば市とか県が、開示クラスターに関してですね、政策を立ち上げようとするのはよく見られますけれども、国はですね、特に日本はその特区とかそういう対策が苦手なんですよ、日本の政府って。必ず1個の地域に支援をしたら、同じような、他の地域にも同じような支援しなくちゃいけなくしようとするんですよね、日本の政府の人たちって。そういった特別な扱いが苦手ということで、どうしても一つあたりの補助が小さくなってしまって、小さくなってしまうがゆえに、できたとしても小さいものになる、あまり特色のないもの、あまり意味のないものになる。もしくは、大きいものをやろうとすると失敗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がちですね。あと、もう一つ付け加えさせていただけると、開示産業の関連した国の機関がですね、結構バラバラだっていうのも、国が統一した開示クラスター政策を取りにくい要因の一つになっているかなと思っています。結構どっちもですね、日本の政府のシステムによる問題というのは大き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すいません、関先生、長くなっちゃった。いえいえいえいえい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야, 그러면 네. 저기 강 박사님 좀 예. 통역 좀 예, 예.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 교수님께서 주신 질문이 두 가지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정책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가 회사 클러스터가 지역적인 토대에서 각각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그런 것이 원래 기본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보면 너무 뭐라 그러지? 지나치게 일본의 컨테이너 항만을 이게 상상을 해보시면은 이미지를 해보시면 아실 텐데, 지나치게 분권화 있다 보니까 이것이 세토우치만 보더라도
원래 따로따로 이마발이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너무 작고요.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분권화돼 있다 보니까 그, 그 부분이 집약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질 못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 규모 자체가 생각보다도 그렇게 크질 못해서 그랬는데 이게 정부의 시스템 문제하고도 연결돼서 두 번째 그 질문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느 어떠한 한 지역 그 클러스터가 곳곳에 다 있는데 그 지역마다 이 규모가 너무 작고 이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해도 생각보다 지나치게 분권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들을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면 어느 하나를 지원하면 다른 데들도 지원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라서 어느 특정 지역 클러스터에 집중적인 어떤 지원이 불가능하고 이들을 나눠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골고루 주는 상황처럼 돼 있어서 지원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 이게 정부의 시스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원래 한 가지 첨언하면은 회사 산업 자체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집약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고 결국은 그 클러스터라고는 하지만 어느 특정 지역이 이렇게 활성화될 만큼 지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들이 하나 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전국적인 아까 국가적인 국가 전체적인 클러스터라고 이렇게 말했던 게 아까 정부 지원 얘기도 했지만 이들이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각각이 분권화되어 있으면서 규모가 너무 작아서 하나로 묶어도 큰 효과를 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일본에 계시는 강명호 그 선장님 해주시고, 다음은 그 권호인 그 대표님, 그리고 정창규 부사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강명호 선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마츠다 교수님, 오늘 오래간만에 다시 강의 들을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강영기 교수님 항상 이렇게 친절한 통역을 해주셔서 알아듣기 쉽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럽기도 하고 저희가 참조할 좀 더 많은 해사 클러스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생각하고요.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강영기 교수님께서 좀 통역을 해주시면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예, 첫 번째로 회사 클러스터라는 것이 저희는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회사 클러스터라는 명칭이 있는 공식적인 조직이나 예산이 있는 조직을 말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서로 협력적인 선주, 해운, 조선, 금융업계를 산업적으로 일컫는 말인지 궁금하고요. 산업적으로. 예. 먼저 여쭤볼까요? 아니면 예, 뭐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うん。あ、先生、松田先生、はい。質問がうん3つあるそうです。あそのうはい。ち第一の質問なんですけども、はい。先ほど先生に大変ありがたく存じます。はいこの開示クラスターというもの、この名前、なんというんですかね。このはい開示クラスという、そのうん。名前が、その公式的なその組織を指しているのか、じゃないと、先週とか朝鮮とか金融が一つになる、そういう産業的な側面のただのその呼び名なのか、それがちょっとお聞きしたいです。これはうん産業でのつながりを意味しているので、実際にこう組織しているかどうか、公式的なそういうではない。ないですね。はい。いや、産業的にそういうふうに、はそい。のつながりをこういうふうにそうですね。はい。呼んで関係るだけだを、というこそうです。とですね。はい。あ、資本関係とかそういうことはないです。예. 이거는 지금
마치다 교수님 말씀은 이 회사 클러스터라는 명칭 자체는 어떤 공식 조직화된 이런 어떠한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주나 조선이나 금융 등이 하나 이렇게 이어져 연결돼 있는 이런 산업적인 측면을 그렇게 그냥 부르는 이름일 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회사 클러스터라는 부분을 통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자꾸 도와주는 형식의 있는 산업과 그리고 이거를 일본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혹시 우리나라에서 앞전에 현대중공업이랑 이제 거제도에 지금 하나오션이 됐는데 대우중공업이 합병하는 과정을 인정을 EU나 미국에서 인정을 못 받은 것처럼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이것을 공정 경쟁 방지 또는 독과점법 같은 것으로 혹시나 태클을 건 적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先生、松田先生、はい。その2番目の質問なんですけれども、はい。この開示クラスターというものは一応政府からのその財政的なその支援の形を一応受けているんで、こういうことがその韓国でも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ちょっと同じところではないんですが、この現代の、現代のその重工業、今はハノアオーシャンっていう、オーシャンという会社になってるんですが、これに対して、こう、韓国の政府が財政的なその支援をした感じじゃないですか。そのようにすれば、そのヨーロッパとかアメリカとかで、その特禁法とかですね、その、これは公正取引ではないという感じの問題提起があったことはなかったのかと。そんなケースは、これに、リヨンの開示クラスに対してて、こんなタックルというんですかこの、なんか、うん。言いがかりというあ、か、はい。それが、そういうことがあったことはないのかということです。はい。すいません。前提として、開示クラスターに対して、政府が協力をしようとかっていう話はありますけれども、財政支援っていうのは直接的なものは、基本的に、なかったと認識しています。なので、競争法上の、問題は、日本の開示クラスターにはないです。 음,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정부의 어떤 지원이랄까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말씀은 드렸는데, 원래가 원칙적으로 그 전제가 된 게 일본의 정부의 지원이라는 게 직접적인 지원은 회사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쟁법적인 그런 이슈 같은 것은 발생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ね、逆に、감사합니다. 逆に日本の場合は、政府が、政府との協力が実効性を持っていないことが大きな問題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 음. 오히려 그 일본의 회사 클러스터는 정부의 지원보다는 원래는 협력 같은 형태를 얘기했던 건데, 그 부분도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예, あと、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あと競争法の問題で言うと、あの、造船業については、中国の造船業に対する補助金について、アメリカとか EU が最近というかずっと、こ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問題提起してますね。はい。 음. 그 회사 클러스터는 아닌데, 지금 최근에는 유럽이나 미국의 정부에서도 중국의 조선업에 대해서, 조선소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금이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미국과 유럽에서도 계속 중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네. 마츠다 교수님 강의에서 현재 일본 선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봉량의 77%를 일본 국내 조선소가 건조했다고 하셨고요. 현재 예. 새로 발주가 들어가고 있는 선봉량의 51%를 현재 일본 조선소가 수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약 20% 정도 이런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도 이것은 일본 국내 조선소의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주를 하고 싶어도 특히 요즘에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국내 조선소에는 한 척도 건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일본 국내 조선소의 경쟁력 약화가 혹시 서로 이렇게 너무 협력적이고 안정적인 분위기가 쭉 이어오면서 오히려 이것이 국내 조선소의 생산성 또는 발전을 저해한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마츠다 교수님의 견해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음, 松田先生、はい。三つ目うん。のその質問は何かというと、うん。先ほど松田先生、うん。はい。聞いてます。大丈夫です。ええ、このリオンのが、うん。先週の潜伏量というんですか、それがうん。 77% であって、うん。今は新しい朝鮮の発注をするときは、リオンの朝鮮場に対して発注するのが51%とおっしゃったんですが、こういうように70%台から51%に減ったという感じじゃないですか。パッと見たら。こういうことは、多分、リヨンの国内のその朝鮮上の技術力がちょっと落ちてて、こう競争力も弱くなっていると。うん。それと、そう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が、例えば、最近の LNG、船舶みたいな、その、うん。こう、うん。風化がちのですね、はい。この、風化がちの、こう、船舶を作るときに技術力がいるのに、こうなっているというのは、海事クラスターみたいに、その協力的、こういう関係があって、その、海運とか金融とか、その朝鮮上の、うん。その協力的、安定的なその関係があったからこそ、これが、この技術力を高めるのに、一応、それを阻害するような、そういう牽引になっ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が、ちょっと、そういうふうに思われるんですけども、先生のご意見はあどうなのかとはい。お聞きしたいです。そうですね。すいません。これ、これ6ページですよね。パワーポイントの6ページですよね。はい。네. うーっと、 이거 파워포인트 6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시겠습니다. ここの話だと思うんですけど、これ예, 77%は日本の海運会社から見た、日本の造船所で作られた船のシェア。一方で아, 이게 51、 77, 예, うん、で51%は日本の造船所から見た日本の、海運会社のシェアですね。 아,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계시는 77%하고 51%이 부분은 그 일본의 그 해운회사의 입장에서 본 그 일본의 조선소가 만든 배의 점유율인 거고 51%는 그 일본의 조선소 입장에서 본 일본 해운회사의 발주 비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ただ、ご指摘は日本の海事クラスターがですね、それこそ LNG のタンカーとか、そういったようなものに、のははうん発達できるほど、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LNG タンカーとか作れるほど発展しなかったというのは、ちょっとご指摘の通りかなと思います。これにはですね、例えば、選手さんの
選手さんのお金の問題とか、あと造船所のキャパシティの問題とかですね、いろいろな、あと、地域金融機関もですね、LNG 単価を建造するほどのお金を貸す余力はない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ような、問題があって、そこを解決するための仕組みが作れなかった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バラ積み線、バルカー頼りの、あの、現状につなが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います。음, 아까 그 77%랑 51% 말씀 이제 드렸고, 그, 그 기술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 LNG 탱커처럼 그런 LNG선 같은 그런 선박을 만들기 위한 그 기술력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선소의 그 캐파시티라 그러잖아요. 그 캐파가 그 정도까지도 못 간 부분도 있을 거고 지역 금융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정도를 그 정도에 필요한 그 돈을 빌려줄 만큼의 그 정도의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조선소 지역금융기관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LNG선 같은 고부가가치 배보다는 벌크선을 이렇게 발주를 하고 이제 그런 걸 건조를 하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너무 안정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들도 하나의 그러나 요인이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高い付加価値の船を作って持つっていうことを行うための体制を作ることは、日本の海事クラスターにとっても重要な、課題だと私は認識しています。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부가가치 그 LNG 선박처럼 고부가가치 이런 선박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회사 클러스터의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이 일본의 회사 클러스터의 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근호인 박사님. 예, 마시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제가 질문 두 가지가 있고요. 한 건은 의견 타진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지방 항만이 65개 컨테이너 항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5개 보기에는 컨테이너 항만. 네. 일본, 네, 65개 컨테이너 항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의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에 비해서 항만 수가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졌는데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네. 일본의 지호코 대 컨테이너 공항과 65個ぐらいあると聞いてますが、はい。で、日本政府の立場として、それが望ましいのか、あるいはいけないことなのかが、一つの質問。で、두 번째는요, 일본 선박에 의한 그 화물적 체유를, 집결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일본도 수출입 물량이 많은 그 국가인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본 국세기니 여러 積み取り率を集計しているのかに関して質問したいと思います。세 번째는요, 한국의 HMM, 일본의 ONE가 지금 같은 어라이언스에서 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겼을 때에 그 양 회사가 서로 간의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日本の応援にと韓国の HMN がお互いにですね、株を持ってて、協力体制をもっと強化するのは、どうでしょうか。意見達信をしたいと思います。うん이상입니다。はい。一つ目ですね、日本の港ですけれども、65個ぐらいありますね、確かに。で、これをですね、集約するのが良いかっていう話は、おそらく国土交通省の中でもまとまってないっていうのが、回答になるかと思います。荷物がこう東京とか横浜とか大阪とか神戸に集まることは望ましいとは思ってはいるんですけれども、一方で、国土交通省の人は地方港を建設したい、拡張したいという、希望を持っておりまして、そういった観点、そこはちょっと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どっちなんだろうというのが正直よくわからないというのが、うん彼らの意思が統一されているような気はしないというのが、私の意見になります。ただ集約をしようとすると、例えば港を廃港にするっていうことを考えなくちゃいけないかもしれないので、それは多分できないだ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るのは確かだと思います。はい。 많이 있죠. 이제 첫 번째 질문하신 거에 관련해서 65개 컨테이너 항만이 있는 거는 맞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성이 거기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의견들이 통일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이고, 그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도쿄에 그리고 요코하마에 그 고베, 뭐 오사카 이런데 물동량이 이렇게 계속 있다라는 이 형태가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이 항만을 새로 건설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바로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의사가 통일돼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한쪽에 이거 65개의 일부로다가 집약을 시킨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느 특정한 항구들은 폐양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되기는 어려운 것이다라고 그 국토교통성에서는 보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2番目、はい。打ち手いいです。すいません。2番目はちょっとすいません。後回しにさせていただいて、3番目ですけれども、 3番目。 ONE と HMM が株を持ち合ったらどうかっていう質問ですけれども、おそらく短期的には難しいだろうなと思っています。なぜかというと、ONE の株式を譲るとか、譲渡するためにはですね、3社が同意しなきゃいけないですね。他の2社の同意を得なくちゃいけないですよね。で、おそらくそれを同意を得ることはかなり難しいというふうに思われるのが、日本側の都合から言うと、一つあるかなと思っています。で、最近はどちらかというと、海運会社3社側はですね、ONE に対するガバナンスを強化する方向にあ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観点からもですね、どちらかというと3社で、ONE をコントロールしたいというような動き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 지금 아까 말씀하신 권호인 대표님 말씀하신 요 질문 3개 중에서 두 번째는 나중으로 돌리고 일단 세 번째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MM하고 ONE가 서로 주식을 서로 상호 보유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왜? 그 잘 아시다시피 ONE 자체가 와는 그 세계 회사에 의한 그 세계 회사가 동시에 가지고 거기에 그 주식을 가지고 있고 어느 한쪽이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걸 갖다가 제 문제 그런 갖다 안건을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두 개사가 동의를 해주기까지 굉장히 어려울 거다. 더군다나 최근에 그 해운 3사가 이 ONE에 대한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라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이 거버넌스를 강화한다라는 건 세계 회사가 다 이 ONE를 컨트롤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 한국의 HMM하고 ONE가 서로 주식을 보유한다라는 거는 이쪽에 주식을 누구한테인가 ONE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이전시킨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すみません。2つ目ってすみません。どういう、ちょっとすみません。もう一回確認をさせていただけますか。2つ目の質問。 日本船舶による積み取り率。失礼しました。これですね、日本船舶、日本船籍船による積み取り比率はですね、データ把握してなくて、日本側は。で、ただ、日本の日本がコントロールしている日本商船隊っていう概念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が運んだ比率は、把握をしています。で、これは毎年国土交通省がデータを出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日本籍船による輸送量は、ですね、そもそも役所はデータを持っているのかなっていうところですね。結構、なんですか、日本の統計で、その日本の日本の商船隊が運んでいる積み取り比率ってデータ出るんですけれども、結構データに漏れがあるんですよね。なんか、どういう、ちょっとどういう、なんか申告漏れみたいなものとか、なんかどうやらあるらしくて、まあなんかいろいろ、時々その積み取り比率私も使いますけれども、データに漏れがあったりするので、それと同じ話で日本籍船のデータにも、たとえ把握してても漏れがありそうだなというのは正直なところですね。はいはいはい。はい。結構あと、あれですね、今、国土交通省が、データまで人手が足りないっていうのも結構あって、その辺もデータの管理もちょっと難しくなっているっていうのは、日本側の事情としてあります。 두 번째 질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본 선적을 가진 선박들의 그 국적선의 그 적치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파악이 전혀 안 돼 있고요. 오히려 일본의 그 상선대라는 이름으로 상선대가 그 이렇게 적치를 했던 그런 비율은 나와 있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상 일본의 상황에서는 이 데이터 관리가 정확히 돼 있질 않아서 사실은 수치는 있지만 그 데이터의 누수랄까 그 부분이 데이터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파악이 정확하게 돼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제 말씀 잘 들리세요? 예. 예, 마스다 교수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이제 현재 일본의 해운하고 조선 클러스터가 굉장히 미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길을 찾지 못하면서 굉장히 미로에 지금 처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전체 그 일본의 이런 그 이제 클러스터라고 하는 개념을 미국의 마이클 포터의 이론에서 갖고 온 걸로, 경쟁 이론에서 갖고 온 걸로 그렇게 이제 아까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좀 아카데믹한 이제 호기심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원래 그 미국의 마이클 포터의 경쟁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문화에서, 미국 문화는 이제 개인주의적인 컴피티션 문화거든요. 원래 문화 자체가. 그런데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약한 미국이 그런 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그 클러스터 개념을 80년대에 도입해서 일본에 뺏겼던 제조업을 부흥시킨다든지 그런 제조 기반을 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그런 이론, 경영 전략 이론이 마이클 포터의 이론인데, 그거를 환경이 다른 일본이 그 미국 환경에서 제창한 마이클 포터의 클러스터 이론을 그냥 갖다가 지역적으로 접목시켜서 그 이제 조선하고 해운을 하고 금융하고를 결합시켜서 그 국내 수요에 필요한 그 이제 벌커선이라든지 그 컨벤셔널 캐리어 쪽에서는 지난 한 30년 동안에 그 비용의 경쟁력 쪽은 잘 유지하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산업 환경이 바뀌는, 그래서 선박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런 것 쪽은 이제 기술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거가 현재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이클 포터의 클러스터 이론을 일본에다가 이제 적용하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거를 이제 아카데믹한 측면에서 교수님이시니까 의견을 좀 한번 묻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미국에서는 실패했는데 일본에 갖고 와갖고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가 데이밍 박사의 품질 서클이거든요. QC 서클. 그래서 데이밍 박사가 50년대에 미국에서는 그 품질 서클 이론을 제창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정착을 못하고, 그거를 이제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그러나 개인의 경쟁 그 인디비주얼리즘이 약한 일본이 가지고 와서 제조업 일본을 부흥해서 6, 70년대에 이제 제조 강국을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데이밍 박사의 그런 그 미국 이론을 갖다가 하나 성공했으니까, 이제 마이클 포터의 80년대에 미국 사회에 적용했던 이론을 클러스터에 적용해서 지난 30년간 적용해 본 결과 비용의 베니핏은 있었는데, 비용 경쟁력은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그 새로운 문명의 차원에서 그 새로운 길을 여는 그런 것 쪽에서는 그 클러스터가 작동을 못한 게 아닌가, 이런 거를 오늘 강의를 듣고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영기 박사님 조금 요약해서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요약이 아니라. 네.松田先生。はい。これは、なんというかな。先生が大学の先生であって、それでアカデミックな、そういう観点からちょっとお聞きしたいことが2つあるんですが、まあ、リオンのですね、海事クラスターというものは、海運とか朝鮮とか金融が、なんか、協力しながら、やっているものなのに、これ、今の現在のところですね、未来問題、海事クラスターの、その未来に対する、道、どういう道に進めばいいのかと、そういうことをはっきりそれがはっきり見つからず、米ロの中に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気がするんですが、先生がおっしゃったように、クラスターというものは、一応、アメリカのマイクル・ポッターという方が歌った、そういう競争理論から取ったものだとおっしゃ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もそもアメリカという社会は、理論と違ってですね、個人的な特徴が
強い、そういうところでして、それでシナジー効果のために、うんこういう競争理論を持ち込んで競争力を高めようと。こういう形だったのに、リオンはちょっとその状況が違って、それがなかなかクラスターというものが効果を出せ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気がします。それで、特に、金融とかですね、海運とか、これが、合体とはちょっと違うんですけど、つながってですね、うんこういうものが技術的な側面からのその競争力の、うんこういう、それを高めるには、ちょっと当てはめ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が、ちょっと、うんそういう気持ちなんですが、これについての先生の、その、考えているところを教えていただいてほしいということと、2番目はですね、これも大体同じうん流れというか、そんな感じ、似たような感じなんですけれども、もとはい。もと、リヨンの1960年代から70年代にものすごく発展した、そういうところに持ち込んでたのが、アメリカでは失敗してたデイミング博士の、うんこの品質サークル理論という、こういうあものが、アメリうんカではうん受け入れてもらえ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うんその、製造業が強いリヨンではですね、ちょっとうんアメリカと違う、そうんの、土台があってですね、こはいの中で、結構、製造業の強い、そういう社会を作るのには、結構、効き目があったと、こういうふうに思うんですけれども、はい。この費用と、費用競争力はちょっとあった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も、新しい道を開けるには、一応、クラスターというところが、一応こういう昔のテイミング博士の品質サークル理論のような、こういう効果は、これを持ち込んでて、アメリカの、今のマイク・ポーターさんのような、その競争理論を持ち込んでても、そのクラスターにそれを当てはめるときに見解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それが一応感想なんですけども、これについても先生のご意見をお聞きしたいです。そうですね。競争、一つ目の話になりますけれども、そのクラスターの中で競争と協調というのが、もうマイケル・ポーターさんが言ってますけれども、クラスターの中に、銀行なら銀行、造船なら造船、選手なら選手ってたくさんあって、で、その中では競争があって、で、でも地域間で情報を共有したり、他の業種と協力したりっていうようなことがあるので、あの、インディビデュアルでも成功したっていう、成功できるっていう、理屈に、なっていますけれども、先ほど、なっていますね。ただ、その日本の開示クラスターが、やっぱり限界に達している部分っていうのは、おそらく技術的な面での、こ技術面での限界っていうのが、まず一つ、ご指摘の通り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のは思っています。で、これがそのクラスターであるがゆえにダメなのか、それとも他の、例えば日本が人口減少してるからだとか、あとはもう、造船業を維持していくには人件費が高すぎるからだとか、いろいろ要因があるのかもしれないですけれども、確かにそこを乗り越えるための何か考えていくことっていうのは必要なんだろうなというのは、ご指摘の通りだというふうに認識しています。一つ目は以上です。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내용하고 관련해서는 원래 여기에는 경쟁하고 협력, 협조 이런 개념들이 동시에 같이 있는데 그
일본의 그 클러스터가 좀 회사 클러스터가 여기에 그 적용할 때 이것이 효과가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은 이 효과를 내기가 어려웠던 이 상황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술력 부분이 제일 큰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 이것이 어찌 보면 클러스터 자체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도 작용해서 이런 효과를 못 내는지 이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예를 들면은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조선업의 그 조선업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조선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유지하기 위한 데 필요한 그 인건비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이런 요인들도 있고 그것 이외에도 극복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는 역시 과제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일적으로 딱 그 부분이 뭐 그 개인 중심이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보다는 하나의 복합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딱 답이 딱 나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番目お願いしはい。ます。ですね、あの、まあ、クラスター、まあ、今後を切り開いていくにはですね、その開示クラスターという概念ではもしかしたらダメなんじゃないかというようなご指摘だというふうに理解したんですけれども、まあ確かにうーんと、今のままでは多分ダメっていうか、今のままではやっぱりちょっと課題が課題を解決するには多分難しいだろうなとは思うので、そこは、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クラスターって言っても例えば新しい産業を入れるとかですね、もう少し金融関係の人たちは開示クラスターって言ったときに、日本の日本の地域金融の人たち、銀行の人たちは、もう少し金融の役割を大きくするような、協力の仕方という、連携の仕方っていうのを提案していたりしますので、ちょっとクラスターで考えていくにも新しい、新しい展開が必要だろうな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おります。で、クラスターでなんかクラスターのあり方に関して新しいものが何かあるかっていうと、ちょっと正直私は今いいアイディアを持っているというわけではないというのをちょっと素直に告白したいと思います。以上です。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면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딱 느낌이 클러스터가 어떠한 그 클러스터를 가지고 현재 상황을 이렇게 해결하고 개척해 나가는 이런 데는 역부족이라고 다들 느끼실 텐데요. 이 클러스터 자체가 물론 현재로서는 그 과제 해결해야 될 과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클러스터에 대해서 클러스터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새로운 산업도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한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 그 금융기관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금융의 역할을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확장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 그리고 금융하고의 연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새로운 그 상황이 그러니까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라고 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혁신적으로 뭐 이렇게 어떻게 획기적으로 이렇게
이 클러스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를 활성화시키는 이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는 저한테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신원수 부회장님께서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또 길어갖고 조금 우리 따라가기 어려운데 좀 뭐 한준길 교수님하고 저하고 그 이마바리 선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연구가 좀 많이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마바리 저 선주업 그 자체는 우리나라가 없는 것으로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제도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전체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짧게 그저 마츠다 교수한테 질문을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마츠다 선생님, 지금 일본의 그 크러스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일본의 해운 조선 그 선박 금융을 통틀어서 가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일본의 그 회사 산업의 이 클러스터가 주는 지금까지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松田先生、はい。今、キム先生が、う今、ん先生にお聞きしたのが、お聞きしたいのが何かというと、その、日本のクラスターというものは、一応、船舶と金融と海運というものが一応連携する、こういうものなんですが、日本のクラスターが海事産業に対してですね、海事産業に対して、与えたというか、こういう一番大きなメリットというものを教えていただきたい。こういうことです。開示クラスターがあることによって、あることによるメリット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かね。ええええその、与えたその影響と言ってもいいですし、メリット、本当はメリットとおっしゃったんですが、一応、この海事クラスターの一番のメリットと言ったら何かということです。はい。本来、開示クラスターが与える影響って波及効果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いと思うんですよね。造船と金融と海運が別々にただあることによって稼ぐ金額よりも3社が連携をして稼ぐ金額であったりだとか雇用っていうのはより大きなものになる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るわけですよね。例えばさっき、瀬戸内で一隻船を作るとその価格の3倍、2.5 倍の経済効果があるって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けれども、その波及効果ですよね。シナジーによる売上の増加だったり、雇用の増加だったりっていうことが一番大きなメリットだと思っていますし、私は特にその雇用が増えることっていうのはすごく重要だと思っています。特に地方経済で雇用が増えることっていうのは重要だと思っ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마츠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일본의 회사 클러스터가 존재하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라면, 세계가 선박과, 그러니까 조선과 해운과 금융이 이렇게 연계돼서 일으키는 효과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가 따로따로 일으키는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보다도 세 가지가 연계돼서 일으키는 그 시너지 효과,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경제적 효과가 2.54배 정도 말씀을 했었는데요. 2.5배 정도의 효과가 있고, 특히 이 매출액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방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고용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매출도 늘고 고용도 증가하는 이러한 부분이 회사 클러스터가 이 산업에 미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다 그 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니어서 제가 다시 그 질문의 형태로 드리면은 그런 예가 지금 그 아까 그 세토우치라는 그 네. 곳 새 대표적인 이마바리의 그 네. 조선 그리고 선주업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일본의 그 선주사 중에 그 상당수가 이마바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토우치 요 부분에 선주사들이 그 이마바리 조선소 중심으로 제일 많이 계시는데 요 그게 부분에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2.54배의 경제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좋은 예가 아닌가. 네, 네. 그 부분에서 약간 더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네. 드릴까요? 네. 마사 센세, はい。 마사 센세. はい。え、あ、大丈夫ですよ。は今、い。キム先生がおっしゃったのが、先ほど、開示クラスターが、その経済的な効果としてですね、その、普通のバラバラの時の価格よりは、1.5倍以上の、1.54倍と言ったんですけども、先生の報告の中で、こう、こういうふうに経済的な効果があったと、こういう、結構これにつながる、その、良い例えとしてですね、瀬戸内、ここがうん。今治朝鮮城をうん。中心とした、その、クラスターと言えるんですが、こうん。こに先週うん。たちが結構多めにここに行ってですね、うん。その比率的に、これが2.4倍という効果を、その、作り出す、そういういい例えが、例えでは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こういうふうに思うんですが、これについてもっと詳しくもう一度教えうん。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はい。あの、船首と、造船所がですね、今治では近くにありますが、あの、両者が近くにあることによって、例えば船の、ですね、使いやすい船を、作れるようになった。で、そうなってくると、オーダーが増えるので、いっぱい船がオーナーが持つように、あの、いい船がつく。それで、その他、今治の他の、オーナーもですね、船を持つようになると。で、そうすると、その、そっかそっか、なるわけですけれども、船を一隻作ると、他の、ですね、部品とか鉄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品物をオーダーする必要が出てくるし、あと、造船所にはたくさんの人が雇われるわけですよね。で、そうすると、あの、そういった材料とか部品がオーダーされたりとか、あと働いた人がお金使ったりとかっていうことで、地域に経済効果が生まれるわけですけれども、あのオーナーが、近くにいることで、その地域の、造船所にですね、オーダーが発生しやすく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シナジー効果が生まれているし、あとそのオーナーがたくさんいることで、オーナー間の競争も生まれるし、あとその造船所が近くにやっぱりあることで、造船所の間の競争も生まれるしっていうことで、さらにその品質は良くなるし、経済効果も生まれるというようなロジックで物事が進んでいった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すいません。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마바리 조선소하고 선주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세토우치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이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 그 회사 클러스터가 다른 것보다도 많이 이렇게 활성화돼 있다라고 한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내용, 그 로직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그, 그 약간 2.54배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선주들이 그것에 조선소하고 가까이 있으면 자기가 필요한 선박을 언제든지 발주를 할 수 있고 자기가 금방 받아서 또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고 배 한 척을 주문하게 되면 그냥 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부품이 필요한 거고 그러한데 부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료들도 많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그 효과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조선소에도 인력이 필요하니까 고용이 창출되고 그 고용된 사람들이 돈을 쓰게 되고 그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면서 계속 선순환이 되는데요. 선주가 많다라는 건 선주들이 주문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선주가 많이 있으면 선주들 사이에 경쟁심이 발동을 해서 경쟁적으로 그러한 발주도 하는 것이고 그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조선소들도 활성화는 되는데 그 조선소들 사이에서도 품질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고 결국은 계속 또 다른 가치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러한 형태가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진다. 이래서 아까 2.54배, 5배, 54배 뭐 이렇게 말했던 그러한 것처럼 시너지 효과가 계속 있는 게 하나의 이 회사 클러스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로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강의의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지리적으로 가깝게 그 이마바리 그 근처에 조선소도 있고 선주사도 있고 그리고 이오 뱅크라는 은행도 있어가지고 선박 금융까지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굉장히 큰 그 장점을 가지고 일본의 선주업 조선업이 발달했다 이렇게 보고 신원수 그 부회장이 말씀하신 그런 일본이 조선이 조금 쇠락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또 어떤 좀 단점이 또 작용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캐치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않거든. 선주업이라는 게 이제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그 정도로 하고 오늘 그 강의는 마치려고 하는데 정창규 그 사장님 오늘 좀 질문 좀 부탁드리는데 정창규 부사장님 혹시 질문할 거 있으세요? 예. 예, 시간이 예. 너무 많이, 아니 시간이, 괜찮습니다. 질문 짧잖하게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누가? 저는 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 질문하겠습니다. 저 마츠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서 지육은행 등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그 대행 조선 3사는 신조선 발주가 증가해서 지금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반대로 한국의 중소조선사는 지금 RG 발급을 리펀드 개런티 RG 발급을 받지 못해서 신조선 수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강의 내용을 보면은 현재 그 일본의 중소행 조선 사에서는 신조선 수주할 때 필요한 LG 발급에 대해서 이 조선 해운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산업으로 생각하고 은행 금융권에서 적극적으로 RG를 지금 발행하여 주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先生、はい松田先生。はい。はい。最後の質問になると思うんですが、申し訳ないです。今のこの方のその質問の内容は何かというと、一つなんですけれども、今、韓国の場合ですね、今、大手3社というものは、今、朝鮮城が、今、ものすごく景気がいいと。うん。もう、こういう状況なんですけども、その中小のですね、ちょっと規模が小さい、その朝鮮城の場合は、朝鮮社、こういうところは、今、
リファンドギャランティというんですか、このRGを一応発行してもらえないということで、結構ものすごく今大変な状況になっているんですが、リオンの場合は、先ほど先生がおっしゃったところではですね、その金融機関がですね、リオンの朝鮮産業は一応有望だと、そういうことですね、成長産業とも言えるんじゃないですか、ある意味。有望だということで、その中型、高型、こういううんそういう挑戦状に対してですね、その金融機関から、そういうところにお金が必要なところ、そういうところに RG の発行を、なんというんですか、ちょっと優しく、発行してやっているのかどうか、これをお聞きしたいです。はい、そうですね。やっぱり中小の造船所に対しては、多分その辺は韓国とはあまり事情が変わらなくて、あまり、なんていうんですか、大手に比べれば難しい部分があるだろうなと思います。で、こういったその保証、リファンドギャランティ、RG みたいな、ことに関しては、やっぱりなかなか難しいんじゃないかなと。特別にこう日本の金融機関がそういうことをやってるっていうようなことは多分ないだろうなと。ちょっと、実際に聞いたことはないんですけど、個人的な意見としてはおそらくやってない可能性が高いというふうに見て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전에 정창희 사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그 내용은 지금 마츠다 교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 상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한국의 조선소나 중소형사들은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그 RG에 대해서 이걸 발급을 갖다가 이렇게 간단히 해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 마츠다 교수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저 마츠다 교수님께서 이 발표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일본어로 또 이렇게 하셨고, 우리말로도 저 AI를 사용한 또 번역을 해서 올려주셨으니까 그걸 좀 보시도록 하고, 또 내일 또 정리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츠다 교수님한테 우리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츠다 선생님. Professor Machida, thank you very much for Thank you your very much. delivering speech to the audienc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다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리가도 예, 고자이마시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도 고자이마시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저 김재희 변호사님이 한 5분 정도 오늘 아침에 있었던 해운 저널 읽기 모임에 보고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희 변호사님, 예. 예, 교수님. 잠깐만요. 최수범 박사님은 자기 전공, 최 박사님 전공이 북극해지 않습니까? 그래, 북극해 뭐라 그럴까, 북극해 국제회의에 지금 참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방에 들어오시지 못하셨습니다. 김재희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 2주에 한 번씩 교수님 제자들 모여가지고 뭐 법률, 해운, 금융, 컨테이너 등 물류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 곡지씩 이제 법률 쟁점 2주간 있었던 법률 이슈와 쟁점 나누는 자리 갖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제 물류금융 국제법률 분야에서 이제 가끔 각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류 분야에서는 네, 미국 동부 항만 파업의 여파에 대해서 좀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선사들이 원래 이제 항만 파업을 하면은 극심한 항만 혼잡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제 부대 운임이 서차지를 인상을 할 것을 이제 긴급 인상할 것을 원래는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제 파업이 이제 일찍 끝나면서 요거는 이제 당분간 이제 보류하고 있다고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오늘 논의했던 것은 이것이 운송인이 뭐 BL 임원 약관이나 기타 계약에 등에서 이제 운임 인상을 갑자기 하는 것에 있어서 혹시 뭐
불가항력 면책이나 기타 법리에 인해서 이게 좀 부당하다고 이제 해석될 가능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뉴스를 전해주셨고요. 금융 분야에서는 이제 해양진흥공사가 이번 달 말에 이제 세미나 컨퍼런스를 하신다고 하고 주로 이제 금융 분야에서 이제 그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나누는 자리가 될 거라고 이제 그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또 국제법무 분야에서는 이제 중재 판정 취소와 정정 신청의 법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제 판단 유탈 같은 그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대부분의 관할에서는 이제 중재 판정을 취소하거나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해 주셨고, 요새는 이제 투자소송 관련해서 손해배상액 계산을 하면서 이게 약간 좀 판단 유탈이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 관련해서 이제 중재 판정을 정정하는 추세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도 오늘 그 마츠다 교수님 오늘 너무 깊이 있는 그 강의를 해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했던 거는 뭐 한두 개만 말씀드리고 구두로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제가 이제 주간 브리핑에 해저 케이블에 대해 좀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해상 풍력 발전이 또 많이 만들어지면은 그 해상 풍력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우리 육지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전부 해저의 그 파이프라인이나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통신이 발전하면서 해저로 케이블이 많이 깔리게 되고 있다. 그래서 해저 케이블을 까는 것을 업으로 하는 또 회사도 있고 해저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도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바다와 관련돼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플로우가 벙커링하는 회사 포스코 플로우가 선박을 만들어 가지고 벙커링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포스코 플로우가 이제 물류하는 회사지만 선조업이 된다는 그 취지의 기사가 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칠강구는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되겠습니다만은 그좀 보시면은 칠강구가 이제 과거에 그 협정을 체결할 때는 대륙의 자연 연장설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유리했는데 이제는 1982년 유엔 해양법이 생기면서 이제 오히려 일본에게 더 유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5년 뒤에 끝나는 그 협정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다는 그런 이제 전망이 있지만 또 중국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일본이 우리나라와 칠광구 개발에 대한 재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요. 오늘로서 이제 우리가 5라운드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5라운드 해주신 분들이 원고를 빨리빨리 지금 내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이제 되었습니다. 방호삼 교수님이 책임하에 지금 12편이 다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12월 안으로 제 6번을 우리가 먼저 좀 발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호는 좀 김연빈 대표님과 같이 준비해서 조속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라운드는 뭐 쉬지 않고요. 2주 뒤에 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신원수 부회장님하고 몇 분 좀 상의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저자와의 대화라고 해서 반드시 이제 저자의 책을 이제 구하다 보니까 흥미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찾아서 주제로 삼으면 좀 우리 청중들을 많이 모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예를 들면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최근에 이슈가 되는 칠광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제로 훌륭한 강사들을 좀 많이 모시고 사이사이에 좀 인문학을 넣고 그다음에 필자의 책들도 좀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는데 우리 전영우 교수님 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교수님 계세요?
네네. 시간이 많이 늦어서, 예. 예, 오늘, 일본 마츠시다 교수의 강의는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본의 클러스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논문들을 본 적이 있고, 또 이 분야를 특별히 연구하신 분이라서 참조가 많이 됐다는데, 최근의 동향을 들어보면은 조금 다른 점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특히 잘 들리는지요? 예, 예. 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질문도 해주셔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은수 종교신 신은수 대표님께서 아주 학술적이면서도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약간 답을 하기에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저희들도 굉장히 어떤 답을 하실지 하시는데 좋은 또 답을 해주셨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통역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신 강영희 교수님께도 크게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제 인사 겸 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유용기 그 시네트 또 사장님도 들어오셨고, 이동해 박사님 또 오랜만에 들어오셨고, 김민효 저 선장님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재환 차장님, 권호주 사장님, 김상환 교장 선생님, 우리 고정 멤버들 저 많이 들어오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기회는 못 드립니다만은 하문건 또 교수님 또 2주 뒤에 그렇게 저 뵙도록 하고요. 박금진 선생님도 보이시네요. 오늘 한 20명 그 광양 평택항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유익했고요. 우리 앞으로 우리 모임에서 한 1년에 2차례 정도는 꼭 저 오프라인 이런 모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중 또는 한일 크루즈도 한번 타보자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좀 탁구마 교수 아직까지 계시고 강영기 박사님 아직도 계신데 두 분 발표와 또 통역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근 사장님도 끝까지 계속 경청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Professor Takuma,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excellent presentation. Thank you very much. 네, 강영기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